자, 그러면 하자. 자, 우리 저번에 각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얘기했었는데, 자, 각불이군요. 각불의 건널비와 부피 얘기했었는데, 자, 각불의 건널비 계산할 때 우리 기본 아이디어가 뭐라고 했어요? 전개도로 생각한다고 했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각불과 마찬가지로 원기둥도 원기둥이 아니라 원뿔이구나. 제목 잘못 썼다. 이런 기둥은 이미 했죠. 자, 각불과 마찬가지로 원뿔도 전개도로 하는데, 자, 전개도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우리 저번에 복수 프린트 나갔을 때 내가 유형 문제 몇 개 제외했던 프린트 하나 있었잖아. 뭔지 알아? 우리 남 배운 건데 있어서 내가 문제 몇 개 빼준 거 있었어요. 너 저번 주말에 했던 거. 네. 그거를 이제서야 하는데, 원래 다른 책은 전개도와 관련된 게 앞단원에 있어. 근데 얘는 이상하게 좀 뒤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책에 맞춰서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자, 원뿔의 전개도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당연히 옆면과 밑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밑면은 원이죠. 맞지? 근데 옆면의 특징이 어떠냐면 이래서 니네가 앞단원에서 평면도형에서 원과 부채꼴을 공부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데, 옆면이 부채꼴이야. 그리고 우리 회전칠 때 공부하고 잠깐 우리 용어 좀 기억해 볼까요? 무슨 선이라고 불렀었어? 모선이라고 그랬지? 맞아. 그 모선을 기준으로 가위로 자르고 여기 돌돌돌 잘라가지고 펼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옆면이 모선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맞는 부채꼴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밑면 하나 있으니까 원 하나 붙어야겠죠? 그 원은 보통 어디다가 많이 만드냐면 여기 밑에다가 많이 붙여요. 자,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 먼저 하나만 얘기해보면, 이거 다시 가위로 잘 오려가지고 본드칠 해가지고 돌돌돌 말면 이거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같은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잖아. 요게 반드시 누구랑 같아야 될까요? 밑면에 자 원주랑 반드시 사이즈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뭐랑 같다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자 밑면의 둘레랑 같아.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널비잖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옆넓이와 밑넓이 더하면 되는 거 괜찮죠? 자, 근데 이거 우리 식 하나 만들어 볼게. 이게 잘 들어. 꿀팁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 게 애들은 공식을 그냥 외워가지고 대입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교재에 보면은 이 옆넓이를 잘 들어. 파이 LR이라고 써 있어. 다른 책은 파이 RL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L문자를 제일 많이 쓴 건 둘레 길이 같은 길이를 언급할 때 L문자를 많이 썼는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썼던 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얘기했을 때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L문자를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면 이건 물론 외워야 되는 공식이지. 근데 L이라는 문자가 애들 머릿속에 보통 호의 길이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 그럼 애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R은? 반지름. 근데 이것도 반지름이 잘 봐. 밑면도 원이니까 반지름이 있지. 옆넓이, 즉 부채꼴도 모선, 즉 반지름이 있으니까 반지름이 또 있지. 그러면 이 R이 이건지도 헷갈려하고, L은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호의 길이라고 애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호의 길이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래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죠? 똑바로 공부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기호를 정해줄게. 잘 들어. 이 모선이 결국엔 옆면의 부채꼴의 반지름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반지름은 수학적으로 기호를 R문자를 많이 써. 얘들아. 그럼 내가 방금 설명하면서 애들이 이 R이 밑면의 반지름인지 모선인지 헷갈린다 했지. 잘 들으세요. 이거 그냥 외울 거면 뭐가 L이고 뭐가 R인지 똑바로 알고 외우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L 하면은 호의 길이 곱한다니까? 생각보다 그런 애들 되게 많다고. 딱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모선이 결국엔 옆넓이, 즉 부채꼴의 반지름이라 그랬지. 근데 밑면도 원이니까 반지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반지름 두 개 있는 거 괜찮죠? 그럼 상식적인 나의 질문. 밑면의 반지름과 여기 있네. 모선, 즉 옆면의 반지름은 둘 중에 누가 더 길어? 옆면의 반지름이 길 수밖에 없지. 왜일까요? 만약에 밑면의 반지름이 모선의 길이보다 길면 어떤 일이 벌어져? 원뿔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원뿔이 안 만들어져.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만났잖아.
이 뭐야? 도형이 이상하지? 밑면의 반지름이 모선보다 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도 모선이 더 길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 영어 알파벳이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반지름을 대문자 R을 쓸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괜찮아? 의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왜 라지 문자 썼어? 크니까. 괜찮지? 그럼 얘도 반지름이니까 얘는 우리가 통상 썼던 스몰 R 문자를 써볼게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너님들 책에 있는 L은 요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돼. 그럼 어떻게 공식화하면 돼? 반지름 2개 곱하고 파이만 붙이면 돼. 그게 뭐야? 부채꼴의 넓이. 자, 근데 이 부채꼴이 누구의 넓이야? 꼴의 옆넓이입니다. 자, 근데 증명 안 했죠? 증명을 하나 하고 외우자. 왜 공식이 저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저 공식은 니네한테 어떤 가치가 있어? 가치가 없어요. 있으니까 얘기하잖아. 부채꼴의 넓이 공식 지금까지 2개 공부했죠? 네. 하나 추가됐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니네 2학년 거 수업하다 보면 이거 건널비 부피 묻는 문제 2학년 때 꽤 나온다? 그때 내가 물어볼 거야. 야, 니네 1학년 때 부채꼴의 넓이 공식 몇 개 공부했어? 라고 하면은 제일 많은 대답은 2개요예요. 왜? 이게 머릿속에 없는 거야. 저 평면 대응 때까지만 2개였어. 기억나지? 뭐 있었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2분의 1 RL. 거기서 L도 호의 길이에요. 맞지?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여기를 L 문자를 많이 써. 물론 이유는 있어. 이건 길이의 의미이기 때문에 길이의 뜻 중에 많이 쓰는 L 기호를 쓰긴 하는데 문제는 이유 없이 암기하는 바보들은 이걸 호의 길이로 인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니네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수업했으면 L 쓰지 말고 라지 R 문자로 쓰자. 괜찮죠? 자, 그럼 왜 이거 만들어지는지 증명이나 한번 해보자. 네, 이것도 아이디어가 중요해. 자, 이 전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선을 라지 R이라고 할 거야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 이건 니네들의 공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랑 누구랑 같다 했죠? 호의 길이랑 밑면의 둘레랑 같대. 자, 그럼 잘 들어. 여기 써있는 기호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밑면의 둘레는 원주니까 2파이 R이죠? 반지름 20R짜리 괜찮니? 자, 봐봐. 호의 길이는 공식 뭐 있었어?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 때도 호의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문자 써가지고 막 이사가 기호를 하나 바꾸는데 출처가 니네가 오늘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호의 길이 공식하고 다르지 않다. 자, 호의 길이 공식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었지.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 이 녀석의 호의 길이잖아. 그럼 조심해야 돼. 여기 스몰 R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지름 라지 R자리의 호의 길이잖아. 그래서 잘 들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야. 오케이? 호의 길이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이 녀석의 넓이 구하고 싶은 거지. 무슨 넓이야?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X도인 넓이를 한번 계산해보고 싶은데 천천히 해볼게. 원래 나 이 녀석의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을 해야 돼요. 누구의 넓이라고? 이 녀석의 넓이야. 자, 그럼 잘 들어. 이 녀석은 반지름이 스몰 R이 아니죠? 라지 R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360도분의 중심각 X짜리라고 방금 말하지 않았니? 그렇지. 근데 이것과 이거랑 관계가 좀 있어. 혹시 보일까요? 나 많이 졸려? 졸릴 때 잠을 깨는 방법은 나 수업하다 보면 질문 많이 하죠. 이거 뭐였어? 저번에 이거 뭐였어? 나 이렇게 대답 질문하면은 대답 좀 해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졸리지. 한번 봐봐. 잘 봐봐. 선생님 뭐랑 뭐예요? 지금 내가 이게 같다라고 한 이 관계식과 요 녀석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잠깐만 생각해봐. 자, 여기 중심각 X죠 지금. 360도 X. 이거 약분도 가능하잖아. 자, 이거 등식이잖아요, 얘들아. 등식. 여러분, 내가 우리 첫날 만났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쓸 생각을 하라 그랬지? 등식의 성질은 아니잖아.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호가 성립된다. 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도 등호가 성립된다. 알죠? 네. 등호 있는 건 아는데 등식의 성질을 애들이 생각보다 잘 안 써요.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을 못하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자, 약분을 뭘로 할 수 있어? 이 파이가 날아가지. 맞니? 자, 그럼 남은 것만 한번 써볼게. 그럼 이걸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 지금 계산 연습하고 있어요. 계산입니다. 자, r 곱하기 360도분의 x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있으니까 얘기하고 있지. r 제곱이 뭐야? 아 있네. r 두 번 곱한 거죠? 맞아? 거듭 제곱은 알잖아 우리. 이렇게 쪼개도 돼 안 돼? 가능하지 얘들아? 그럼 이러면 보여 안 보여? 똑같이 있지. 그럼 이거랑 같은 거잖아. 약분되니까 이런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통째로 뭐를 집어넣었는데 스몰 r 문자를 넣었더니 파이 스몰 r r이라고 공식이 만들어지긴 해. 자, 증명했어. 자, 선생님은 항상 공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외우라고 했어요. 식은 굉장히 간단해. 그리고 부채꼴 넓이 공식 중에 이게 제일 간단한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요? 뭐랑 뭐 곱하면 돼? 한지름 2개 곱해서 파이만 붙이면 돼. 그게 꼴 아니니? 근데 단점은 있지. 이거 언제 쓸 수 있겠어? 꼴에서 바뀌어보지. 그게 단점이야. 근데 이 단원에선 정말 많이 쓰겠죠. 꿀팁?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또 다른 선생님만의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죠. 문제를 풀다 보면 요 각을 물어보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기 써있는 계산 과정 중에 하나 이상을 써서 풀어야 돼. 근데 그걸 연습을 하긴 할 거야. 근데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이거 봐봐. 이거를 믿기 힘들겠지만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혹시 할 수 있을까? 예? 이걸 어떻게요?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그 기본 대응에서 각 계산하는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 바꾸는 계산 팁 하나 얘기해 줬잖아. 기억나? 비? 너한테도 알려줬어. 그래. 알려줬어요 선생님. 혜민이 개인 보충할 때 내가 한번 알려준 적 있어. 1이랑 2분의 3이 이렇게. 이거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서 복습이야. 이건 계산 상식으로 알아야 3분의 돼. 2. 숫자가 1하고 3분의 2 순으로 써있지. 바꿀 때 순서를 뒤집어서 쓰면 돼. 증명. 내항이 곱해봐. 3분의 2 곱하기 각 B. 여기 있지. 잘 들어. 1 곱하기 각 A. 여기 있지. 그럼 같은 식이지. What? 이해 못함? 네. 그리고 비율은 보통 분수 잘 안 쓰죠.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 공식이고 최종 정리는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3 곱한 거야. 그래서 2대 3이라고 정리하는 것까지는 좀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계산 상식이야. 그냥 상식. 공식도 없어요. 이런 거. 오케이? 됐어? 그럼 이 방식대로 저것도 바꿀 수 있어. 자, 치울게. 이건 필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서 라지 R하고 스몰 R이 무슨 뜻이었지? 저반지름이랑 저반지름이요.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이죠? 큰 반지름이라 하면 모선의 길이 괜찮지? 반지름 두 녀석의 비율을 공식화할 수 있어요. 몇 대 몇 이렇게 계산해줄게. 잘 봐. 바꿀 수 있겠냐 근데? 자, 이것도 등식이지. 증명은 하나가 아니라 참 많아. 라지 R만 넘겨봐. 이거죠. 하나 묻자. 비율과 관련된 대표적인 표현은 비례식이에요. 하나 더 있어. 뭔지 알아? 이거 초등 과정에 나오거든. 비율을 꼭 몇 대 몇이라고만 잘 안 하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잘 모르나? 100분? 아닌데? 그건 퍼센트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뭘 그것도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분수도 비율이. 처음 듣니? 분수의 비율 그러네? 그럼 깊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 그냥 넘어가자. 그건 몰라도 되니까. 자,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겠어?
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기해 줄게.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의 비율을 나타내고 싶다 했잖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360도 대 중심각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이거 내항에 곱하면 360 곱하기 아니지. 얘랑 곱하면 라지알 곱하기 x지. 자, 또 등식이야 얘들아. 라지알을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360도를 우변으로 넘기면 360도의 x가 돼서 둘이 같아. 등식 썼어 지금 계속. 심오한 얘기가 아닙니다. 계산이에요. 그럼 이게 이거랑 같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교육과정이 밖에서 초등 때 안 나오나? 이걸 원래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구조 알겠어요? 분모 대 분자는 분모 대 분자. 분모 대 분자는 분모 대 분자. 이것도 원래 공식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게 몇 대 몇만 비율이 아니라 분수도 원래 비율이에요. 저 분수로 만드는 거 있었어요. 원래 초등학교 때 나와. 네. 내가 알기로 있거든. 자, 까먹었다면 알고 계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자, 요건 지울게. 이거 필요 없어. 자, 그럼 지금 쓴 거 교재 안 나오는 거라 했잖아. 그럼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의 비율이 요것 대 요거예요. 360도는 전체 360도고 x는 누구라고 했어? 중심각.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다 적어야 되는데 노트 필기할 때 뭐가 이게 미대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큰 반지름이지? 중심각을 구해봅시다. 원칙은 여기 써있는 풀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알았다. 이게 뭐예요?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의 비율이 4대1이지. 5대 뭐야? 360도 대 x와 같다. 4대1이면 x는 몇 도? 90도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암산도 돼. 4대1 비율이잖아. 4대1. 그럼 360도 기준으로 4대1이 되려면 x가 90도가 와야 되지. 왜 알려주는지 알겠어요?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준 공식 이거 하나 좀 외워두는 건 추천한다. 자, 그래서 하나 예제까지 한번 풀어줬어.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건널기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공식 만들어지는 증명 과정 뭐를 썼습니까? 요건 좀 알고 넘어가자. 공식은 문제 풀면서 외우면 되는 거고 이거 증명할 때 결국에 뭘 썼어? 이거 썼어.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노란색 둘이 C 길이가 서로 같다. 괜찮지? 그래서 항상 공식은 원리가 다 대입돼 있고요.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는 게 숨어 있어요. 이 공식에 뭐가 숨어 있어? 이게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애들 잘 모른다니까. 자,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부피합시다. 부피 배우지 않았어요? 저번에 했죠? 저번 했어요. 잠깐만 얘들아. 얘도. 자, 할게. 부피 저번에 각불의 부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네. 근데 내가 실험을 통한 원리 하나 얘기해줬죠. 기억나요? 자, 뭐가 기억나야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각불의 부피와 원뿔의 부피는 증명 과정이랑 이런 거 다 똑같아. 그래서 뭐 따로 안 쓸 거야. 그래서 기억만 해보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각불의 부피와 뭐가 같다? 원리가 같다. 이것만 알지다. 그럼 내가 니네들한테 다시 재질문하고 싶은 건 원리가 뭐가 있었어? 실험했잖아. 실험. 어떤 실험 했었어요? 각불과 밑넓이 똑같고 높이까지 똑같은 무슨 기둥? 원기둥? 각기둥. 그때는 각기둥. 각기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완전 가득 채운 다음에 옆에 있던 그 각볼을 뒤집어서 담갔다가 빼면은 어떤 규칙이 있었다? 기존 물에 3분의 1만 흘러 넘친다는 규칙을 찾았다 했지. 유튜브 찾아본 사람 없지? 네, 뭐 기대하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무조건 3분의 1이 흘러 넘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흘러 넘친 물의 공간이 무조건 누구랑 같은 거야? 각불의 부피와 똑같다라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각불의 부피를 계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녀석의 부피를 계산해야 돼? 기둥. 밑넓이와 같으면서 높이까지 같은 기둥의 부피를 먼저 계산하는 게 항상 사전 작업이고 뿔은 무조건
기둥의 부피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왜 3분의 1을 곱한다? 흘러넘친 게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부피 공식이 3분의 1이 붙어있는 이유까지 설명해줬죠. 그게 원뿔의 부피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따로 증명하지 않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3분의 1을 곱합니다. 어디에다가? 얘는 각기둥이 아니라 이제 무슨 기둥이 되겠어요? 원기둥이 되겠지. 자, 네, 이거 적고 넘어가자. 원기둥인데 어떤 기둥인 거야? 뿔과 뭐랑 뭐가 같아야 돼? 밑넓이와 높이가 같아야 돼. 누가요? 이 원기둥. 그래서 그걸 타선 작업으로 계산한 다음에 3분의 1만 곱하면 끝나더라. 3분의 1 똑같이 흘러넘죠. 그래서 더 쓸 거 없다. 자, 그러면 풀어야겠지요. 9번 유형 건널비 풀어야 되겠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라이트 셀에다 문제 풀면 되겠지, 우리.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볼의 건널비예요. 90파이가 이미 나와 있을 때, 자, 모선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거다. 건널비를 뭐랑 못 더한다고? 밑넓이 하나와 옆넓이 더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랬는데 밑면의 반지름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밑넓이 먼저 써봅시다. 파이 r 제곱하면 되지? 5의 제곱 파이. 지금 쓴 거는 뭐다? 밑넓이 맞지? 그 다음에 옆넓이는 아까 증명했으니까 공식을 그냥 쓸게요. 뭐랑 뭐 곱한다고 했어요? 작은 반지름, 자, 밑면의 반지름 뭐였죠? 작은 반지름과 큰 반지름과 파이를 곱하면 된다. 까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냥 공식 쓰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몇 파이야? 65파이. 뭐 5 곱하기 r 곱하기 파이니까. 자, r은 얼마? 13 나오네요. 됐니? 그럼 아까 내가 이거 알려준 꿀팁 한 번만 또 연습해볼까? 이 부채꼴에, 자, 옆면이 부채꼴이라고 했잖아. 그 부채꼴의 중심각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큰 반지름인데 작은 반지름이 뭐였죠? 그게 360도 대 x와 같다. 이거 풀면은 중심각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가끔 안 나눠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무조건 일치하더라. 자, 요즘 그냥 하나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필기해보고. 자, 다 적으면 부피 문제가 또 12번 유형이 있어. 어려운 걸 해야 니들이 조금 더 긴장 타고 하는데 이러니까 사실 막 고난이도가 없어가지고 시험 기간에 푸는 문제는 좀 어렵긴 한데 우리 교재에서 푸는 거는 논리적으로 막 많이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그 다면치에서 그 축구공 그거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축구공 그 퀴즈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하자 그러면. 자, 다 적었으면 897번 할게요. 자, 얘도 전혀 어렵지 않다. 자, 이 구조물은 부피 구하는 건데 이 구조물은 어떤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걸 여기에 있는 부분 기준으로 잘랐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자, 마치 뭐예요?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회전체죠 일단. 이거 뭐 회전시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 한 바퀴 잡아 돌리면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지지? 뭐 회전시켰어? 삼각형. 오케이? 자, 그냥 이해만 하면 되고 회전체인 걸 아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회전축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자, 그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어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 원 모양의 반면 생기는 거 괜찮아? 괜찮지? 그럼 자르면 구조물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너무 쉬워. 위에 한 조각이 무슨 모양이야? 원뿔이지.
아래 붙어 있는 것도 원뿔이지. 공통점은 뭐예요? 단면이 밑면이죠. 괜찮죠? 다른 점은 뭐예요? 뿔의 높이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뭐 고민할 거 뭐 있어? 각각 따로 계산하면 되지. 자, 뿔의 부피는 무조건 뭐의 부피 먼저 계산한다? 밑면과 높이가 같은 기둥의 부피를 먼저 계산한다. 자, 그럼 나는 이걸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밑면이 노란색이고 높이가 5cm인 무슨 기둥?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하려고 한다. 자, 반지름 3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은 9파이. 높이가 5. 자, 여기까지가 기둥이지. 그럼 항상 공률이보다 흘러넘치게 3분의 1만큼 물이 흘러넘쳤어요. 맞죠? 그래서 3분의 1을 무조건 곱해주면 되더라. 자, 동일한 과정으로 밑에 것도 하면 되겠죠? 자, 밑넓이 똑같아요. 반지름 3cm짜리인 원. 높이가 7이야. 여기까지 곱한 게 무슨 부피? 기둥의 부피. 자,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3분의 1 곱하면 뿔의 부피가 되더라. 자, 됐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싹 다 더하면 36파이가 나옵니다. 단위는 씁시다. 자, 정리하세요. 아, 그리고요 898번은 별표를 조금 쳐놓고 열심히 고민을 해봅시다. 열심히. 자, 이거는 예전에 학교 선생님, 너의 선배님들이 시험 봤을 때는 기출로서 많이 나왔던 문제야. 참고 이 문제는 2학년 시험 문제도 나와요. 연음이 그러니까 이 단어도 국룰이 있어. 1학년 내용인데 2학년 도형의 문제 꽤 나와요. 이 898번이 대표적이에요. 자, 다 적으면 이제 뿔대랑 부가 남았어. 근데 좀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원래는 맨 마지막에 부가 나와서 원래 뒤에 있는 게 제일 어렵거든. 근데 애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오히려 뿔대를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의 위기는 뿔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다. 근데 책을 보면 각뿔대랑 원뿔대가 따로 안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어디 유형에 있어요? 10번 유형에 보면 그냥 뿔대 건널기, 뒤로 넘겨보면 13번 유형에 그냥 뿔대 부피 이렇게만 나와있지. 그래서 각뿔대랑 원뿔대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같이 얘기할게. 자, 근데 기본적인 원리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니네들한테 뿔대 처음 소개시켜준 게 어디서부터 소개시켜준다면 다면체에서 각뿔대 있었고 회전체에서 원뿔대 있었잖아. 맞아요? 자, 원뿔대는 뭐 회전시켜서 만들어진다 해서?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회전시켜서 만들어졌잖아. 맞죠? 뭐 각뿔대는 각뿔대고. 근데 각뿔대랑 원뿔대랑 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뿔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였어. 무슨 얘기예요? 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적당히 탁 자르면 아래 남아있는 부분이 각뿔에서는 각뿔대고 원뿔에서는 원뿔대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 그게 건널비 부피 계산할 때도 똑같이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각뿔에 자, 그냥 뿔대 그럼 오늘 필기 모두 다 해야 돼요? 네, 다 해야 돼. 오늘 다 해야 돼. 그리고 지난주에 생각보다 많이 지체가 돼서 오늘 해야 돼, 사실. 자, 뿔대 건널비와 부피는 뭐 기준으로 생각한다? 뿔, 각뿔이나 원뿔 기준으로 생각한다. 자, 그럼 아무래도 여기도 건널비와 부피 중에 귀찮은 건 느낌상 뭐겠어? 넓이지, 당연히. 넓이가 진짜 귀찮아. 넓기가 귀찮아요 건널비보다. 건널비가 귀찮죠. 넓이가 건널비죠. 뭐. 자, 넓이라고 안 나오고 당연히 건널비라고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원뿔대를 주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건널비는 국룰이 뭐였어? 전개도를 이용한 분석이었지. 자, 근데 애들이 뿔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전개도 때문이에요. 원뿔대 전개도를 어떻게 그려질까? 그게 좀 헷갈리는 건데. 자, 원뿔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우리? 자,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요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모선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래서 모선 요 부분도 하나 가위를 딱 잘라가지고 옆면을 펼치니까 자, 잘 들어. 원뿔 기준 분석이라 했잖아. 그럼 이 녀석 전개도도 기준을 보겠어. 원뿔의 전개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아까 했지? 어떻게 생겼었어?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원뿔 기준으로 이게 잘라져 나간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기존에 잘 들으세요. 기존의 원뿔의 옆면이 부채꼴이죠. 이것도 생각 안 하고 외우는 인간들 많아서 그러는 거야. 잘라진 부분이 뭐야? 작은 원뿔이지. 그럼 이 작은 원뿔의 전개도를 그렸다 치자. 그 녀석의 옆면도 부채꼴이겠죠. 근데 이 바보들이 어떻게 처음에 그냥 생각 없이 공부하느냐? 선생님, 밑면하고 평행하게 샥 잘라냈으니까 전개도도 샥 잘라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좀 그렇다는 거지.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무슨 모양으로 잘라줘야 되겠어?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줘야지. 왜? 잘라진 부분이 원뿔 모양이잖아. 작은 원뿔 모양.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 잘라줘야 돼? 원뿔의 옆면, 즉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자, 이해됐어요? 왜 여기가 직선이 아니라 말려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한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너무나 당연한 거 잘 들어봐봐. 이 모선의 길이가 누구랑 같겠어요? 요거랑 당연히 같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려야 되는 게 있어. 이것만 그리면 안 되는 이유. 잘랐더니 단면이 생겼잖아. 근데 이게 밑면이지. 뿔대는 두 개의 밑면이 있으나 합동은 아니다. 맞죠? 그럼 합동이 아닌 작은 밑면, 즉 단면도 건널비에 해당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럼 전개도 있어야죠. 그럼 그게 어디 보통 그리냐? 요 잘라진 요 부분에다가 맞닿게 이렇게 작게 보통 많이 그립니다. 그럼 아까 우리 부채꼴에서 미안하다. 원뿔의 전개도에서 이미 공부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잘 들어봐. 전개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 이거였었잖아. 아까 이 주황색 즉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누구랑 같다?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 아까 한번 얘기했지?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싶으냐? 얘는 원 아니야? 얘도 원주가 있어 없어? 있지? 그 원주가 누구랑 똑같냐면 자 똑같은 얘기야. 이거 가위로 그대로 잘라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저걸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아까 내가 이 주황색 두 개가 같다고 한 건 직관적으로 무슨 뜻이었어요? 저 모양과 맞아 떨어지려면 이 주황색의 길이가 저 주황색의 길이가 이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같은 논리로 이 파란색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인데 그게 누구랑 맞닿아요? 옆면에 이 파란색 부분하고 맞닿을 수밖에 없고 그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이해됐어요?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원뿔의 옆면이 있고 잘라진 부분도 단면이긴 하나 잘라져서 없어졌긴 하나 이렇게 잘라져 있는 모양도 잘라진 부분에 두고 잘라진 이 작은 원뿔의 옆면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 둘레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해야 돼요.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했어요. 원뿔 기준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제일 한심한 건 여기를 직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곡선으로 말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의 건널비를 계산하려면 누구랑 누구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옆넓이. 밑넓이가 두 개가 있지. 근데 사이즈가 다르지. 그럼 원의 넓이 두 개 계산하고 옆넓이까지 계산하는데 애들이 계산을 귀찮아하는 건 요거야. 근데 지금 잘 봐. 설명을 어떻게 했어? 얘들아 원래 원뿔에 옆면이 있었는데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졌고 그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진 이유는 뿔이 잘라졌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1번만 계산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면 되지. 근데 니네 이런 거 계산 이미 해봤어요. 어디서 해봤어? 원가 부채꼴에서도 해봤어. 원가 부채꼴에서 이미 한 거야 니네. 알았죠? 니네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다음 도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 계산하세요. 둘레는 하나, 둘, 세 개 더하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길이 같다라는 거 이미 했지. 오케이? 했어 니네 이미. 그래서 원가 부채꼴을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니네 저번 시험 대비했을 때 곧 원가 부채꼴 잘 안 풀려져 있으면 입체 도형 때 또 이제 힘들다. 했던 게 또 나오니까.
자, 말로만 했어. 옆넓이 계산할 때는 기존의 부채꼴에서 잘라진 부채꼴만큼을 빼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 자, 저 그림 갖다 얘기할게. 기존에 원뿔이 있었는데 잘라진 부분이 빠졌고 남은 게 원뿔대라고 하셨으니까 부피는 잘라진 것만 지우면 되는 거 아니겠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서 원뿔대는 한 방에 계산하는 부피 공식은 원칙은 없어요. 부피를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존 원뿔부터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부피 공식은 따로 없고 기존 원뿔의 부피에서 잘라진 부분만큼만 빼면 되겠습니다. 잘라진 부분이 무슨 모양이야? 뿔의 모양과 똑같다. 그 공식이 따로 없다. 자, 뭐 이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뿔 부피는 구조상으로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내기 안 한 게 원뿔대랑 원뿔대만 얘기했잖아. 근데 각뿔대를 얘기 안 했죠? 그럼 일단 이 얘기 좀 해보자. 각뿔대 부피도 기존 각뿔에서 잘라지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얘랑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겠지. 어떻게 얘기하면 돼? 기존 각뿔의 부피에서 잘라진 각뿔만 빼면 되겠죠. 쉽지? 부피는 쉽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건널비는 좀 얘기해. 네, 귀찮으니까. 여기 그림은 따로 안 그려져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888번에 하나 있네. 부피는 얘랑 똑같으니까 따로 안 쓸 거야.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전개도야 똑같이. 전개도.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요 그림 갖고 잠깐 얘기해볼게. 이걸 풀겠다는 게 아니야. 이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사각 뿔대인 거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뿔이었는데 위에 다 잘라낸 거란 말이야. 괜찮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부피는 전체에서 잘라진 거 뿔만큼만 빼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냥 전개도를 그린다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밑면이죠? 물론 큰 밑면, 작은 밑면 두 개 있지만 작은 밑면만 큰 밑면 기준으로 한번 보면 저 작은 밑면 노란색으로 생긴 사각형 모양, 보통 정사각형이 제일 많아. 이렇게 돼 있고, 옆면은 우리 알겠지만 뿔대의 각뿔대의 옆면은 무슨 모양이라고 공부했었어? 우리 다면체 공부했을 때. 그렇죠. 요거 하나가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다가 뿔대의 정이기 때문에 이게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러면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긴 게 기본적으로 몇 개가 붙어 있다? 이 그림만 봤을 때는 4개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보통은 모양과 크기가 같게끔 많이 써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작은 밑면 있죠. 그럼 작은 밑면도 계산해 안 해? 해야지. 그럼 이거는 어디 붙여놓으면 되느냐? 아무 옆면이나 하나에다가 그냥 뚜껑에다가 이어서 붙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조가 뭐뭐뭐 계산해야 돼? 밑면 2개 당연히 넓이 계산하고, 합동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와 있다면 3번을 하나 더해서 곱하기 4까지 해주시면 답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넓이는 계산할 수 있도록 문제 그림이 싹 다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내가 푸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표시만 해줄 테니까 영상 보면서 숙제할 때 풀어봐. 요거 알았지? 자, 그럼 거기 보면 여기가 8이고 8. 거기 보면 여기 수선의 길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보일 겁니다. 이거. 그게 뭐예요? 7이야. 그리고 여기 다 4네. 빨간색의 길이가 다 4야. 그럼 그대로 옮겨버려 볼래? 빨간색이 4니까 거기 정사각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4 곱하기 4 하면 되지? 노란색은 8cm짜리 정사각형이니까 8 곱하기 8 하면 되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파란색은 사다리꼴이라네? 사다리꼴 넓이 공식 알죠? 알죠? 자, 이건 8이고 이 길이는 당연히 이거랑 같지. 그래서 4. 자, 여기 있는 7cm가 뭐라고? 사다리꼴의 보다 높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의 넓이 계산해서 곱하기 4배 하면 답이 나오겠다. 시간 한번 세워봐.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내가 풀어주려고 한 거는 일단 우리 요 전개도에 대한 이해도를 좀 키워야 돼서 자, 이건 대표 문제로 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왜냐면 전개도가 그려져 있는 걸 풀 때는 거기 자 예를 들어서 887번 같은 거 보면은 변의 길이가 어디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분석이 쉬워. 근데 885번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이거 갖고 재탕을 좀 해야지. 자, 그 길이 좀 봅시다. 자, 거기 보면 6cm, 5cm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가 4cm고요. 당연히 여기도 4cm고요. 큰 밑면의 반지름은 6cm라고 나와 있고, 자, 하나 뭐 안 썼다. 아, 작은 밑면의 반지름이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거를 좀 공부하면 이거 보고 바로 식이 이게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다 보니까 내 식이 원래 세워져. 근데 처음에 좀 힘들잖아. 전개도 한 번만 그려보고 여기에다가 변의 길이를 싹 다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볼게. 자, 잘라진 부분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는 이유 아까 잘라진 부분이 원뿔 모양으로 잘라지니까 이 잘라진 원뿔의 옆면 즉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진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라진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오고 아까 말했던 기존 원뿔대의 모선은 여기랑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어.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연습이 됐다. 전개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식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큰 밑면의 반지름 6cm였잖아. 작은 밑면의 반지름 3이었잖아. 자, 다 했어. 그럼 이제 이것을 뭐 계산하는 거야? 넓이를 좀 계산을 해볼게. 지금 왜 꺼졌지? 드디어 마트인 거 같나? 핸드폰 좀 저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 노트 9이거든. 노트 9이 몇 년 전에 나온 거지? 유물이다 유물. 저 이제 팔지도 않아요. 아 공짜로 주려나? 안 사지. 아니면 그 초등학생들 처음 핸드폰 사주면 안 좋은 거 사주잖아. 무료 기기 이런 거. 그냥 깨져도 상관없는 거. 한 2, 3만 원을 살 수 있는 거. 아마 기기값 한 2, 3만 원 하고 요금제 한 만 원짜리 한 1년 하면 될걸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 선생님이 썼던 건데 당연히 통화하려고 사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저걸 촬영을 선생님이 이거 한 지가 오래됐어요. 5년 넘었는데요. 촬영 그러니까 문제가 선생님이 핸드폰을 다시 바꾸면서 원래 저걸 팔아야 되잖아. 기존에 있던 거. 네.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근데 촬영용으로 쓰려고 일부러 안 판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시세가 저게 그래도 한 2, 30만 원 했거든. 2년 딱 쓰고 했는데 안 판 이유가 첫 번째는 저걸로 통화를 했을 때는 수업하다가 녹화하다가 전화 오면은 전화를 못 받아. 촬영 중인데 어떻게 전화 받아? 심지어는 영상 통화 걸거나 이렇게 되면은 영상 촬영이 끊어져. 그런 일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되게 지금은 뭐 요즘 핸드폰 좋은 거 사면 512기가 1테라 이런 것도 많아요. 68기가에서 내용 메모리가. 근데 그때 저거 나왔을 때 거의 64기가, 128기가 이랬는데 저게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거라 512기가로 나왔어. 노트 나니까 몇 년이야? 지금 이제 내년이 23 나오고 올해가 22니까 아이 21, 20, 7, 9, 4년 됐네. 4년 반 됐네. 4년 반 동안 쓴 거야. 가격도 안 나오지. 근데 용량 크니까 뭐가 좋아? 용량 크면 촬영하면 저 용량 먹을 거 아니야 당연히. 지금 선생님 쓰는 핸드폰 256기가야. 용량이 작으니까 찍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찍으면 용량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1시간에 1기가, 1.5기가 먹어요. 용량 많이 먹지. 그래서 한 일주일 찍으면 수백 기가 쌓여있어 저기. 그래서 일부러 저거 안 팔고 쓰는 거였는데 저게 좀 이제 늙은 거 같은데. 요즘에 핸드폰들 잘 보면 1테라인 것도 많아요. 요즘은 그런데 저때 당시 512기가는 정말 용량 큰 거였어. 그래서 일부러 저거 샀었단 말이야. 고장날 것 같은데 필이? 별로 느낌이 좋지 않네. 너 오래 쓰긴 했어. 저걸 촬영을 몇 시간을 했는데 진짜. 저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운명하셨어.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처음이야 찍다가 꺼진 게 보통 찍다가 꺼지면 두 가지야. 내가 저 충전선을 안 꼽아놔가지고 배터리가 나가서 꺼질 때. 두 번째는 메모리가 꽉 찼을 때. 아까 메모리 보니까 용량이 있어. 지가 열받아서 어디서 난 소리야? 시리니? 선생님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하는 거야? 네. 네? 꺼졌나?
아니야. 안 꺼졌어. 안 꺼졌지? 이거 꺼진 거 같은데? 네? 뭐그로 끄는 거야 지금? 아 진짜요? 잘 되고 있어요 이 사람아. 아 그래요? 제가 구형풀은 처음이라 저게 촬영 중인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조용했어서. 오씨 걱정되네 진짜. 저게 지금은 수업하다가 소리가 들렸으니까 망정이지. 서로 소리 못 들으면 녹화 안 돼 있는 거잖아. 옛날에 배터리 나가가지고 딱 한 번 녹화 못 한 적이 있어. 근데 서로 못 들은 거야. 애들이 떠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행이지. 자, 무튼 잘 찍히길 바라면서. 자, 넓이 계산해보자. 요거 먼저 해보자. 반지름 6이니까 파이 r 제곱. 괜찮죠?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해보자. 파이 r 제곱 하면 9파이. 그치? 자, 문제는 뭐다? 이거 계산하는 게 귀찮아 한다. 자, 근데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 기존에 잘라지기 전에 원뿔, 즉 옆넓이에서 잘라진 원뿔의 옆넓이만 빼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존의 부채꼴은 반지름이 얼마죠? 10이죠. 조심, 오케이? 근데 우리 원뿔에서만 쓸 수 있는 부채꼴 넓이 공식 뭐라고 공부했어요?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 곱해서 파이만 붙여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이 큰 부채꼴의 큰 반지름. 자, 작은 반지름은 어디 있어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6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파이에서 잘라진 걸 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건 잘라져서 없어졌고 얘는 살아있으나 원래 잘라진 모양이 아까부터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원뿔 모양으로 잘라졌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맞음? 그러면 이 부채꼴 입장에서 파이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을 할 거면 큰 반지름은 모선의 길이는 5cm 괜찮지? 오케이? 그럼 작은 반지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 잘라져서 생긴 단면을 작은 원뿔의 밑넓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 없죠. 아니 구조를 봐. 파란색을 밑면으로 하는 잘라져서 없긴 하지만 가상의 원뿔이 위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큰 반지름 모선, 작은 반지름은 그 뿔의 밑면의 반지름인 3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원래는. 알겠죠? 자, 그래서 뭐를 뺀다?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파이 붙여준 거 빼면 되겠다. 물론 원한다면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봤다면 이 중심각의 크기는 아까 알려준 공식으로도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까지만 그냥 가볍게만 써보면 공식 뭐였었죠? 큰 반지름과 10, 작은 반지름 6의 비율은 360도 대 중심각의 비율과 똑같다.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더라. 원한다면 저 중심각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10대 6이니까 36 곱하기 6 216도니? 각도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원한다면은.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세 개구나. 하나, 둘, 세 개 다 더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게 뭐가 나오냐면 90파이가 나와. 자, 계산은 니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좀 정리했다. 자, 부피 하나 풀고 부는 좀 쉬었다가 하자. 자, 부피 하나 풀고 시겠습니다. 가져오면 13번 이용 가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원뿔 풀었으니까 자, 부피는 각벌내 갖고 하자. 자, 900번에 하나 있는데. 자, 부피는 다 쉽다. 어떻게 계산한다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기존의 뿔의 부피에서 잘라진 부분만큼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안 그리고 해도 될까요? 기존의 각뿔을 보시면 밑면이 자 정사각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넓이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고 이거에서 뿔은 높이를 곱해서 3분의 1까지 곱한 게 뿔의 부피였어요. 맞죠? 자, 그러면 밑넓이는 9 곱하기 9. 전체 뿔의 높이 얼마예요? 8cm랑 4cm 전체 다 더해야 되겠죠? 12cm.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한다? 3분의 1까지 곱해야지만 기존에 잘라지기 전에 뿔의 부피다. 괜찮죠? 거기에서 잘라진 부분은 자, 그림 잘 봐야 돼. 밑넓이가 여기 3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지? 자, 보이죠? 그래서 잘라진 부분의 밑넓이는 3 곱하기 3.
잘라진 부분의 높이는 거기 옆에 보면은 4cm라고 딱 써있지? 그게 잘라진 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곱해가지고 뭐까지 하면 된다?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하면 되겠다. 자, 괄호친 게 뭐라는 거야? 밑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기둥의 부피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쓸 때마다 한 번씩만 생각해봐. 3분의 1이 뭐였더라? 헐렁남친 뭐래야. 몇 번만 생각하고 나중에 까먹으면 복습할 때 딱 기억 떠오른단 말이야.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잖아. 저 3분의 1의 의미를 현재 2학년, 3학년 애들은 잘 모른다는 거야. 공식도 모르고 질문했을 때 대답한 사람 본 적이 없어. 거의 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그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네가 당장 성적이 안 나와도 네가 그 선배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왜? 공부 방식은 국룰이거든. 성적은 노력하면 만들어져. 맞지? 자,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하자. 이거 편집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붙이는 것도 다 일 아니야? 자, 구의 건널비와 부피 하겠습니다. 자, 구의 건널비와 부피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원뿔의 부피 공식이 3분의 1로 시작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었잖아. 담갔을 때 물이 3분의 1만큼 흘러넘치기 때문이다라는 실험적인 걸로 했는데 그때 전제 조건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중1이기 때문에 그 부피를 직접 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아직은 많이 불가능하다. 식으로서 우리가 그걸 분석하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식으로서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실험을 통한 간접적인 증명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 건널비와 부피는 둘 다, 왜 둘 다일까요? 부피는 각뿔, 원뿔 다 물에 담근 실험을 통한 증명을 했지. 구의 부피도 실험을 해. 근데 특징이 이제 잘 들어. 구의 건널비면, 자, 우리 지금까지 건널비는 국룰이 뭐였죠? 전개도를 통한 이해였습니다. 뭐라고요? 전개도를 통한 이해였는데 문제점이 있어. 구는 전개도를 그리는 게 불가능해요. 왜일까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어떤 귤이 있어요. 귤이 물론 구는 아니지만 동그란 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귤을 까먹으려면 껍질을 막 깔 거 아니야. 그럼 껍질을 까는 게 까는 사람마다 모양이 어때? 달라요. 너무 다르고 그 모양도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특정 모양의 건널비로서 전개도를 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만 예외적으로 건널비를 구할 때 전개도 자체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점이지. 이게 단점. 분석을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건널비도 중등 수준에서는 실험을 해야 돼. 그럼 니네는 뭐만 이해하면 될까? 어떻게 실험했는지 과정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건널비와 부피 다 고등학교 때 새롭게 식으로서 증명을 할 수 있고, 물론 선생님이 수학과는 아니지만, 수학과가 아니고요. 그냥 대학만 나왔는데, 선생님이 알기로 구의 건널비는 고등학교 때조차도 증명을 못해. 대학교 수학 때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부피는 고등학교 수업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식사는 딱 그래요. 자, 그럼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유치해요. 자, 구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우리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구가 겉면이 말 그대로 이렇게 똘똘똘 이렇게 그러니까 곡면으로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 그 곡면을 평면화하는 작업을 실험으로서 하는데 아이디어가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 칠한 양이 예를 들어서 10리터다. 그 리터 단위를 넓이 단위로 만약에 환산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한 물감의 양이 곧 이 녀석의 건널비와 똑같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 그럼 직관적으로 작은 구가 있고 큰 구가 있는데 이 녀석은 10리터 쓰고 이 녀석은 5리터 써가지고 빈틈없이 발랐다고 쳐. 그럼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건널비가 2배 넓다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물감 사용한 양이 2배면 이 녀석의 건널비가 2배라는 것까지 무리 없이 측정할 수 있는데 그 건널비에 해당하는 걸 물감을 칠한다는 게 아니라 물감 대신에 실타래를 촘촘하게 갖다 붙여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실 뭔지 알죠? 실타래를 여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드를 하나 딱 붙여서 실 끝을 여기다가 감아놔. 붙여놔. 그렇게 한 다음에 실을 위에서부터 빈틈없이 이렇게 점점점 말면서, 물론 가느다란 실로 잘 안 하고요. 그 뜨개질 할 때 쓰는 그 무슨 실이라 그러지? 되게 두꺼운 거 있잖아. 뭔지 아니? 펄실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걸로 이렇게 돌돌돌 마는 거야. 빈틈없이.
구의 겉면이 안 보이게끔 계속 마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말다 보면은 끝 지점까지 다 그냥 말아버리는 순간 실 때문에 구의 겉면은 당연히 안 보일 것이고 실이 이렇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가위로 탁 잘라. 오케이? 그럼 사용한 실이 여기다 가만히 있겠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책상에다가 책상입니다. 여기 쓴 실을 풀한 칩니다. 여기 되게 많은 실이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컨셉이 뭐라 해서 곡면을 평면화하는 아이디어라고 했잖아. 이 실타래를 펼쳐서 여기에다가 까라. 까는데 어떻게 까냐면 원 모양으로 가운데에다가 딱 여기 아까 처음에 본드 칠했던 그 실 있지? 그 끝부분을 톡 떼가지고 책상 항복판에다가 그대로 탁 붙이고 여기에다가 실타래 쓴 거를 그대로 빈틈없이 마는 거야. 자, 근데 이 책상에다가 이렇게 말게 되면 일단 책상은 평평하니까 곡면이 없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말려있는 실타래는 곡면으로 말려 있었다만 책상에다가 붙여서 돌돌돌 말아버렸더니 평면화가 일단 직관적으로 돼버리고 그 사용한 실을 계속 말아서 빈틈없이 계속 말아보니까 아니 당연히 원 모양이 되긴 돼요. 자, 근데 실험은 항상 지엽게도 얘기해줄게. 꿀의 부피가 3분의 1인 이유는 담글 때마다 3분의 1씩 흘러넘치는 무슨 특징? 규칙을 알았기 때문에 공식화한 거였잖아. 맞아? 무조건 3분의 1이래. 각뿔이건 원뿔이건 무조건 3분의 1만 흘러넘친대. 이것도 모양은 같으나 사이즈가 다른 다양한 굴을 똑같은 이런 실타래 감는 실험 귀찮겠지만 실험을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바닥에 깔아봤더니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규칙이 생겼을까? 그게 중요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발견했다라는 게 중요해. 자, 구두 우리 회전체 때 얘기했지만 엄연히 반지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럼 저 실타래를 여기다 감았더니 원이지. 반지름이 있겠죠. 근데 그 반지름을 다양한 사이즈의 반지름을 측정해 봤더니 무조건 2배가 된다는 규칙을 찾았대. 글씨가 잘 안 보이려나? 2배가 됐다라는 규칙을 찾았대. 어떤 구 던지 간에 겉에 말고 풀어헤쳐서 평면화했더니 반지름이 2배가 된다라는 규칙을 찾았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의 이해는 여기 쓴 실타래가 갖고 있는 자 이렇게 깔아놨잖아. 그럼 이 원의 넓이가 직관적으로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면 곡면을 평면화했기 때문에 평면화했고 여기서 돌돌돌 말았던 실타래를 버리거나 더하지 않고 여기다가 그대로 깔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실타래의 넓이가 구의 겉넓이와 똑같다라고 분석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지름이 몇 배가 되는 규칙? 2배가 된다는 규칙을 찾았다. 까지가 중요해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녀석의 겉넓이를 직접 잴 수 없으니까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넓이를 측정해 봤더니 반지름이 2R이면 넓이 공식이 뭡니까? 파이 R 제곱이죠?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네. 2R 제곱이 무슨 뜻이야? 2R을 2번 곱한 거지? 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거듭 제곱을 할 수 있잖아. 거듭 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는 4죠. R 곱하기 R은 R 제곱이죠. 그래서 4 파이 R 제곱이라는 9의 겉넓이 공식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나중에 식으로서 분석해서 증명하면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피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을 때 3분의 1 흘러넘친다라는 무슨 성질? 규칙을 찾았던 것처럼 9의 겉넓이도 반지름이 2배로 커진다는 규칙을 찾아서 반지름 R 대신에 저 어디 갔어요? 2R을 집어넣어서 넓이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다. 오케이? 그냥 과정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피랑 마찬가지로 실험을 해서 뭐를 찾았다? 규칙을 찾았다. 자, 그럼 원래 부피면 이건 뿔이나 다 이미 실험을 통해서 했었잖아. 그럼 얘도 뭔가 규칙이겠지. 자, 그럼 얘는 이번에 똑같은 건 뭐냐면 물에 담갔다가 빼는 것까지 완전 똑같아. 구하고 자 원뿔이나 각뿔하고 똑같아. 자, 근데 구조를 잘 봐요.
각불의 부피 증명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펼쳤죠? 밑넓이와 높이가 같은 구조물을 하나 만들었죠.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구가 있습니다. 근데 구는 밑면이 없잖아. 당연히 없지. 그럼 이거랑 어떤 식으로 일치를 할 거냐면 구를 위에서 바라보면 뭘로 보여? 드론을 하늘에 띄워서 구 위에다가 그럼 구는 원으로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아니 축구공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원처럼 보이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그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 원과 잘 들어 구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 원과 똑같은 밑넓이를 갖는 원기둥을 만들어. 그리고 뽀라고 똑같은 거. 이 구도 나름 높이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인데 자 직관적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자. 구의 높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름이죠. 구의 중심이 있으면 반지름, 반지름. 그래서 지름이 높이라는 거 정도 괜찮니? 그럼 이 지름과 똑같은 길이를 갖는 원기둥을 만드는 거. 길이가 자 이게 노란색이 뭐라고? 지름이에요. 지름. 자 그럼 여기다 똑같아. 물을 가득 채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를 축구공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넣어서 발로 한번 살짝 밟았어. 그럼 당연히 물이 또 흘러넘치지.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흘러넘치는데 담갔다가 뺐을 때 자 원뿔을 담갔을 때 3분의 1이 흘러넘쳤었죠. 근데 이번엔 어떤 또 규칙을 찾았냐면 이번에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 높이의 3분의 2가 흘러넘치는 규칙을 찾았죠. 그래서 담갔다가 뺐더니 물이 딱 요만큼만 남아. 뿔은 3분의 1 흘러넘치고 불은 3분의 2가 흘러넘치는 규칙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이 누구의 부피가 되겠어요? 원의 부피요. 구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구의 부피가 되니까 그럼 굳이 공식화하면 어떻게 되지? 밑면과 높이가 똑같은 원기둥의 몇 분의 몇이야 이거는? 3분의 2를 곱하면 돼. 이해만 합시다. 자 근데 공식화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5의 3분의 1 하겠어. 이 원기둥의 3분의 1이지. 자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 좀 계산해볼까요? 기둥은 무조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밑넓이는 내가 아까 이 원이 뭐라고 했어? 축구공을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원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원은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하고 똑같겠지. 오케이? 높이는요? 아니 아까 지름이라고 했지. 그럼 몇 R이야? 지름은 R 하나가 아니라 R 두 개잖아. 2R. 그래서 R이 밑면의 반지름이고 높이가 구의 지름인 기둥이 되다. 구조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세워볼게요. 밑넓이는 파이 R제곱 맞지? 높이는 얼마야? 2R. 자 여기까지가 기둥의 부피인 거 괜찮죠? 그럼 계산해보세요. R을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죠. 그래서 R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지. 그리고 숫자 계산해보면 2 곱하기 3분의 2니까 자 공식화된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부피 공식이 만들어져. 2학년 됐을 때랑 얘네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두 공식을 제일 헷갈려하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둥의 자 뿔의 부피 선생님 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는 거 2분의 1 곱하는 거 이런 질문 니네는 나한테 하면 안 돼. 3분의 1 흘러넘쳤다. 뭐 처음에 물어볼 수 있으나 원래는 질문하면서 곤란하지 사실. 얘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9의 부피 공식을요 4파이R 세제곱으로 많이 대답한다. 근데 이유는 뭐 간단하죠. 헷갈릴 수 있는데 늘 얘기하잖아. 증명은 너무 안 하니까. 그렇지? 자, 시간이 가능하면 좀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공식은 당연히 외워서 적용하는 연습은 좀 이따 할 건데요. 이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건널비랑 부피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공식은 안 줄게. 외울 필요 없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구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건널비나 부피나 구 자체를 물어보긴 하지만 잘라진 거.
잘라지고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 쳐요. 사과를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과를 먹기 좋게 자르려고 다양한 모양으로 자르는데 자, 첫 번째 최대한 이쁘게 그려볼게. 사과를 반으로 잘랐어. 그럼 원을 반으로 자르면 반원이라고 그러죠. 구를 반으로 자르면 반구라고 합니다. 반구. 자, 그럼 잘 보세요. 반을 잘랐습니다. 그럼 이거 없겠죠? 첫 번째, 이 녀석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반구니까 기존의 부피의 절반이겠지. 쉽지? 내가 얘기하잖아. 부피는 쉬워. 부피. 자, 이 녀석의 부피. 반구야, 반구. 두세 개만 해볼게. 되게 많은데 다 하긴 좀 그렇고. 이 녀석의 절반이니까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겠죠. 자, 내가 이걸 써주는 거 외우라고 써주는 게 아니에요. 반이니까 2로 나눈 거 그게 다야. 자, 근데 건널비는 어떻게 돼요? 문제는 항상 우리의 위기는 건널비야. 이 녀석의 건널비를 계산하려면 어디랑 어디를 더해야 돼? 첫 번째, 이거 바닥에 깔려있는 거 이것도 겉면으로 쳐요 안 쳐요? 당연히 치겠지. 근데 이 녀석의 반지름은 반구니까 기존의 구의 반지름인 거 괜찮니? 그럼 파이 r 제곱 괜찮니? 여기에다가 뭐 더하면 되죠? 위에 볼록한 부분 이 부분도 더해야지. 자, 질문. 건널비인데 볼록한 부분은 반구의 건널비니까 기존의 건널비 예? 2분의 2. 절반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다시 얘기할게. 자, 이 부분이 기존 구의 건널비의 절반이라 그랬죠? 건널비 공식이 4파이 r 제곱이니까 2로 나누면 되지. 자, 4파이 r 제곱. 그러면 이제 뭐 신기한 건 아니고 보통 식 복잡하면 동량이 없어서 우리 부채꼴 같은 거 계산했을 때도 뭐 9 플러스 4파이 이런 식으로 넓이 나오는 문제도 꽤나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약분하면 2파이 r 제곱이에요. 질문. 더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이 r 제곱이라는 문자가 둘이 똑같이 있어요. 동일하게. 아하. 그래서 개수끼리 더합니다. 1 더하기 2라서 3파이. 3파이 r 제곱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하자는 거죠. 자, 지금 반구에 뭐 계산했죠? 부피랑 건널비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반구를 또 반땡 해보자. 그럼 4분의 1이 되겠지? 안에 방금. 맞습니다. 반의 반입니다. 뭐 용어는 따로 없지만 자, 이게 현재 반구였어. 근데 이걸 또 반으로 잘랐어. 그럼 단면이 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구의 중심이고 이렇게 잘라. 자, 지금 말하는 거 뭐야? 반구의 반. 4분의 1. 용어는 따로 없어 이거는. 그럼 부피는 당연히 기존 부피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뭐 곱하면 돼? 4분의 1만 곱하면 돼. 그럼 바로 곱할게. 4 약분되죠?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자. 자,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요? 또 4분의 1이요. 아니네? 자, 잘 봐야 돼. 이 녀석은 뭘로 둘러싸여 있어? 자, 아까 곡면 주황색으로 얘기했다. 이 부분, 이 녀석의 곡면은 이 부분이지. 기존 9의 몇 분의 몇이야? 4등분 했잖아. 4분의 1이지? 뭐예요? 4분의 1이야? 지워버렸네. 자, 기존 9의 건널비에 4분의 1이니까 주황색 부분 내가 색깔 괜히 써준 거 아니다. 4분의 1 곱하기 4파이 r 제곱. 지금 계산한 거 이제 곡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얘는 정체가 뭘까요? 뭔지 알겠니? 네. 9를 그냥 원의 중심 지나가게끔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원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했어? 또 이렇게 또 반장. 잘랐잖아.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야? 반원이죠. 얘도 반원이죠. 왜 반원이야? 원래 이렇게 생긴 게 단면이었잖아. 근데 4분의 1을 또 잘라버려가지고 여기가 지워졌잖아. 그럼 살아남은 이 부분은 기존 단면, 원의 딱 절반이니까 반원이지. 뭐가 반원이야? 파란색이 반원이야. 근데 얘도 똑같이 반원.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반원 두 개 합쳐서 계산할 수 있지 않냐?
반원이 이렇게 꺾여 있다 생각해봐. 반원 두 개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보여? 그럼 이걸 펼치면 어떻게 돼? 원이 돼요. 원이 되죠. 그래서 반원을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이렇게 반원이 내 손바닥에 반원이야. 이렇게 꺾여 있는 거야. 그럼 펼치면 하나의 원이 되잖아. 그래서 파란색은 반지름 R자리 그냥 원의 넓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파이 R 제곱이죠. 왜 파이 R 제곱인지 설명한 거야. 자, 그럼 또 특징적인 거 볼래? 차 약분된다? 파이 R 제곱이야. 맞지? 파이 R 제곱이야. 더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파이 R 제곱. 그럼 굳이 얘기하면 파란색 두 개 더한 게 반원 두 개 더한 거. 주황색 공면하고 넓이가 똑같아. 외울 필요 있다?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